모든 것은 유명인사들이 아주 이상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간단한 궁합 테스트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 창백하고 이상해 보이며 앞에 있는 남자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 갑자기 한 여성이 그에게 달려들었고 모두 그녀가 키스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물어뜯고 목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세상에 이게 무슨 미친 시작인가? 벌써 재앙이 닥쳤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작진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도망쳤습니다. 그 중에는 무릎 수술을 받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나이도 있었는데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국 래퍼 인인이 그녀의 탈출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미니밴 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진은 시동을 걸고 즉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모두를 구해냈습니다. 몇 분 후 길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괴물이 길을 건너자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향 감독이 앞 유리창을 깨고 의식을 잃고 다른 사람들은 곧장 슈퍼마켓으로 도망칩니다. 시오는 나아 죄를 얻고 그녀가 뒤에 남겨져 결국 자신을 잡아먹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들은 안전해 보이는 건물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생존자가 그들을 은신처로 안내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콰추 박사를 만나고 그는 그들을 확인하고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그곳은 며칠 동안 감금되어 감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좋은 점은 보급품이 충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찾기 위해 짝을 이루기로 합니다. 위험을 감수한 첫 번째 사람은 체육 학생 2명입니다. 그들은 복도를 은밀하게 이동합니다. 보안 카메라에 감시되는 동안 그들은 보급품으로 골판지 상자를 채우지만 갑자기 그것을 넘어뜨립니다. 그 소리는 치명적입니다. 좀비들은 그것을 듣고 몇 초 만에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라기서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같은 일이 항상 일어납니다. 신경이 그들을 망가뜨리고 쾅, 작별 인사. 그런 광경을 본 정크 씨와 몇몇 직원들은 오늘 시험해 보기로 하지만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좀비들이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번에는 호무추와 함께 온 전직 군인 덱스 차례입니다. 그들은 물림을 피하기 위해 팔보호대를 착용하고 웅크리고 가방을 찾아 나섭니다. 덱스는 물병을 들고 일행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방금 가방을 챙긴 호무추를 데리러 돌아옵니다. 간신히 그들은 돌아와 자신들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떠난 사람은 무릎 부상을 입은 유명 유튜버 조나단과 이나라입니다. 그들은 이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조나단이 밀어주는 쇼핑카트가 있는 일종의 임시 우리에 그녀를 가두었습니다. 문제는 카트가 모든 통로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갑자기 그들은 좀비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조나단은 아무 생각 없이 동료를 버리고 미친 듯이 달려가 매장 곳곳에 괴물들을 처치한 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얼마나 노골적인 배신인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이기적이 됩니다. 한편 네이는 좀비들에게 둘러싸라 밖에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커추 박사는 선반에서 음식을 비축할 기회를 잡습니다. 이 모든 것에 아중의 야구 선수인 조아는 좀비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손에 캔을 들고 달리지만 결국 갇히고 맙니다. 그는 챔피언처럼 싸우지만 살아남지 못합니다. 더 많은 사상자가 그의 어깨에 얹히자 그룹은 주차장에 있는 차에서 오늘 시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랄세를 모읍니다. 홍츠초는 하나를 시동하려고 하지만 소음이 좀비들을 끌어들여 그를 포위합니다. 인과 시이어는 다른 랄세를 시도합니다. 그들은 차를 나눴지만 안에서 언데드 생물을 발견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덱스는 작동할 수 있는 다른 차량을 찾았지만 배터리가 손상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너선은 용기를 내어 홍추를 돕기 위해 돌아와 그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는 라카를 합니다. 그때 나이와 홍추는 지게차를 이용해 차를 옮기고 마지막 탈출 희망인 트럭으로 가는 길을 뚫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첫 번째 차량을 옮겨 길을 뚫으려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좀비들이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고 진행자는 비겁하게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여자를 좀비들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진짜 종말론에서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알 수 있어. 길을 따라 더 나아가던 중 사고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사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갔지만 컨버터블에 타고 있던 여자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트럭을 확인해 보니 보급품이 가득 든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으로 가득 채웠지만
새로운 좀비 2마리가 나타나자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이와 카추 박사는 트럭에 올라타 길을 뚫고 동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한 후 그들은 파마로와 보이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환영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을이 시장의 명령으로 사슬에 묶인 채 우리에 갇힌 좀비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놈은 미친 놈이야. 좀비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건 불장난이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층에서 소리가 들려 부하들을 보내 수색을 시킵니다. 일행은 숨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츠키를 발견하고 좀비들로 둘러싸인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시장이 떠나자 모두 츠키를 구출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때 종씨와 페트리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도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열쇠를 훔치는 것입니다. 츠키는 괴물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이는 츠키를 구출합니다. 그때 좀비 피에 뒤덮인 조나단이 그에게 열쇠를 주려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속임수는 몇 초 동안은 통하지만 결국 좀비들은 조나단을 알아보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물었습니다. 다행히 덱스가 간신히 조나단을 구출합니다. 조나단을 걱정한 일행은 츠키를 구출할 다른 방법을 찾는 동안 조나단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딩디는 천장에 매달린 도르래를 이용해 2층으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려던 순간 나하에와 카츠가 지치고 다쳤지만 팀에 복구하게 되어 기뻐하며 나타난다. 그때 감염된 3명이 계단을 내려와 좀비들을 막아내며 츠키에게 안전한 시간을 벌어준다. 하지만 리와 그의 부하들이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복잡해진다. 덱스는 생각 없이 좀비들 사이로 뛰어들어 밧줄을 잡고 수우키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성공하고 모두 말문이 막힌다. 갑자기 새로운 생존자가 트럭을 타고 나타나 시장의 소나기에서 일행을 구한다. 그는 그들을 산속에 지은 대피소로 데려간다. 그날 오후 그는 좀비를 상대하는 자신의 방법을 가르쳐준다. 감자를 총알처럼 발사하는 즉석대포. 웃어야 할지 박수를 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발하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연습을 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방에 고립된 조나단은 자신의 인간성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말인 듯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훈련 후 새로운 동료인 김은 그들을 좀비 경기장이 있는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백방전을 연습합니다. 신은 뛰어난 복싱 실력으로 괴물을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인이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덱스는 그녀에게 맨손으로 좀비를 죽이는 법을 몰아줍니다. 그들이 대피소로 돌아왔을 때 쿠아츠와 나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지렁이가 가득 든 항아리를 들고 와서 국수에 넣습니다. 영양분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김은 냄비에 곤충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수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럭겨운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시도해 볼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든 먹어야 하니까. 저녁을 먹던 중 조나단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페트리사는 조나단을 만나러 갔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에게 전화하면 최악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나단은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침대 주위에 몰아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움직이며 몸부림치며 친구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다행히 소년은 쇠사슬에 묶여 일어설 수 없습니다. 소년이 변한 모습을 본 페트리사는 동생이 다시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조나단에게 일어난 일로 일행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조나단 없이는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두고 떠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준 지시에 따라 그들은 부두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다줄 보트가 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마주치는 좀비들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해 유아츠는 좀비들을 모아 지휘하는 명수 같은 전략을 고안합니다. 그들을 바로 배로 보내 어트랙션에 갇히게 하고 아직 깨끗한 생존자들을 공격할 수 없게 합니다. 몇 분 후 모두 대관람차에서 만나 조종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조종실을 마주치는데 조종실에 들어가면 누군가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조종실 직원은 약 3시간 후 배가 도착하면 조종실에 남아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 후에 탑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행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씩 나뉘어 조종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하와 카츠가 좀비에게 몰린 지 거의 48시간이 지났고 이는 곧 변신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들은 바다에 도착한 것을 축하하며 곧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망은 금세 무너집니다. 조종실 직원은 좀비의 공격을 받고 그가 죽으면 문을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나하와 카츠의 조종실 문을 열고 조종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을 구출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재는 이미 경로하고 있습니다. 홍추가 자신을 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일행은 반쯤 좀비가 된 친구들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2시간 후, 낮에는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 방향을 잡으며 홍추가 있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기 위해 그의 선실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지만 사실 그녀의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좀비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생존 본능이 아니야. 순수한 증오심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카츠는 다른 생존자들을 위해 문을 열어 모든 생존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두에 도착한 그들은 간신히 배를 찾았지만 선장은 그들을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그들은 즉흥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덱스가 배에 갈고리를 던졌고 그들은 뗏목을 만들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진이 첫 번째였습니다. 도착해서 간신히 배에 오른다. 그때 덱스가 그를 따라와 츠키가 배에 오르도록 돕는다. 페트리사도 배를 건넌다. 하지만 갑판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공이에 겨우 앉을 수 있다. 덱스는 그녀를 도우러 내려가지만 둘 다 떠있는 플랫폼에 떨어진다. 상황을 목격한 시오는 동료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애써 끌어당긴다. 문제는 좀비 무리가 부두 문을 부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선장은 조사하러 나갔다가 침입자들이 배에 오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들을 돕는 대신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고립시킨다. 지니츠키는 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지만 노새처럼 고집센 노인은 좀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주일 내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현실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고집센 노인,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불행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야. 덱스는 포기하지 않고 얼음 속으로 뛰어든다. 물을 뿌리고 온 힘을 다해 플랫폼을 부두로 밀어붙입니다. 바로 그 순간 좀비들은 문을 열고 좀비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때 버스 한 대가 나타나 좀비 무리를 짓밟고 길을 납니다. 세 사람은 차량에 올라타는데 그 차량이 기자가 말했던 바로 그 보트, 즉 물에 뜨도록 개조된 모델임을 알게 됩니다. 버스가 물에 닿자 버스는 그들이 임시로 만든 이동수단이 되어 모든 승객을 부두에서 낚아채 갑니다. 그러나 곧 이닌츠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김이 말한 보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는 배 같았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헤어진 그들은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았으니 인류가 놀라운 업적을 달성한 또 다른 영화를 볼 시간입니다. 바로 좀비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감염된 사람들은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백신을 사야 했지만 최악의 상황은 정부가 이 모든 것에 지쳐 가짜 백신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복용량을 늘리면 치료받은 사람들이 다시 좀비로 변합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을 클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시고 그곳에서 만나요. 이맛